2014년 11월 말 미국 캘리포니아 컬버시티, 이곳에는 세계적인 영화사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본사가 있습니다. 이날 아침도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근무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출근해 이메일을 확인하고 편집실에서는 개봉을 앞둔 영화의 마지막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근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내 곳곳에서 이상한 문제가 보고됩니다. 메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파일이 사라집니다. 서버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전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사 건물 전체에서 컴퓨터 화면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수백 대의 모니터에 동시에 같은 문장이 나타납니다. We have already warned you. 우리는 이미 경고했다. 이 문장은 사내 공지도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니 픽처스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합니다. 사내 이메일 시스템은 중단되고 내부 서버는 외부에서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이 해킹은 단순히 컴퓨터를 멈추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에 걸쳐 충격적인 자료들이 인터넷에 그대로 공개됩니다. 임원들의 사적인 이메일, 유명 배우들의 출연료 계약서,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 파일, 직원들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심지어 의료 정보까지. 이 사건은 순식간에 미국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CNN과 뉴욕타임스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국 기업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 사건이 북한과 연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해커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돈도 시스템 접근권도 아니었습니다. 요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영화를 상영하지 마라. 문제의 영화 제목은 The Interview.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가 북한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는 임무를 맡는다는 블랙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이미 제작이 완료됐고 전 세계 개봉을 앞두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해커들은 영화 상영을 강행할 경우 추가 공격을 예고합니다. 이 시점부터 사건은 단순한 기업 해킹이 아니라 외교 안보 문제로 격상됩니다. 결국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소니 픽처스는 영화 개봉을 전면 취소합니다. 미국 내 주요 극장 체인들도 상영을 거부합니다.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만든 영화가 외국의 위협 때문에 상영되지 못한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합니다. 2014년 12월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공식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번 소니 픽처스 해킹은 과거 북한이 사용한 악성 코드와 공격 방식과 명확히 일치한다. 이 발표는 추측이 아니라 공식 수사 결과였습니다. 며칠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이런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 발언은 백악관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순간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은 국가 대 국가 문제가 됩니다. 북한은 즉각 반응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 다만 이런 표현을 덧붙입니다. 해킹은 정당한 분노의 표현일 수 있다. 이 애매한 표현은 국제사회에서 오히려 논란을 키웁니다.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총도 없고 미사일도 없고 군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기업이 멈췄고 영화 한 편이 사라졌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은 북한을 사이버 위협 국가로 공식 분류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을 실질적인 전쟁 행위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은 묻습니다. 전쟁은 정말 총으로만 시작되는가? 그리고 영화 한 편이 국가를 건드릴 수 있는가? 이 사건 이후 세상은 그 질문에 다르게 답하기 시작합니다.